두산아트랩 공연 실험 계획서. 창작자명 백혜경. 안녕하세요. 저는 백혜경입니다. 주로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종종 글을 쓰기도 하고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창작자 소개. 뒤를 돌아보는, 끈질긴, 삐뚤어진, 성장케, 배움왕, 변하는 사람. 제 안에 뚫린 어떤 구멍들을 좀 오래 들여다보고 싶은 창작자인데요. 그러니까 제 몸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폭력들을 마주하거나 경험하면서 살았고, 그 덕분에 지금 저한테는 어떤 송송 뚫린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들이 없는 사람인 척 하면서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몸으로 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했을 때 그 답이 타 존재들에게 뚫린 구멍을 알아보는 것, 그걸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혼자로 두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요. 특히 누구에게나 되게 더럽고 좀 냄새나고 못났고 모나고 좀 막 삐뚤어지고 야근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은 사실 너무나 취약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되게 찌르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없는 척 덮어두기보다는 같이 꺼내서 직면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꺼내는 선택을 하는 어떤 존재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이 질문 받고 했습니다. 저의 첫 연출 작품인 알고 있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음성 해설을 포함하는 희곡 쓰기라고 부르는 어떤 장르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어요. 그 작품에서 해설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정보 전달을 넘어서 뭔가 그 희곡과 공간과 등장하는 등장물들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발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을 탐구했던 좀 첫 번째 작업이라 저한테 되게 기억에 남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연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몸에 구멍이 뚫린 채로 살아가는 인물이고, 언니의 죽음 이후에 어떤 동네로 숨어든 되게 고립되어 있는 한 지문이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되게 아름답고 스무스한 연대라기보다 되게 이상하고 괴랄하고,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의 곁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연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작품 소개. 공룡, 경계선 지능, 돌봄 노동, 변화하는 존재들. 이 이야기는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공룡과 그 공룡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공룡 동생 재영이가 어떤 환상의 공간 쓰레기 섬에서 재회를 하게 되고, 그 공룡의 잃어버린 송곳니를 찾아서 같이 그 쓰레기 섬을 여행하게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과거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구하지 못한 것과 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좀 지나면서 이제 각자의 길을 좀 내어보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제가 좀 품어온 이 공룡과 공룡 동생을 아주 와장창 좀 꺼내놓은 자전적 희곡이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신촌문화발전소에서 배우를 위한 글쓰기라고 5월은 푸르고 우리는 프로다,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듣게 됐고,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났던 멘토 작가님이나 함께 글을 썼던 어떤 동료들한테 되게 알 수 없는 힘을 받고 쓰게 된, 드디어 시작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왜 공룡이고 왜 쓰레기 섬이냐, 이건 실제로 저희 언니의 외모를 좀 비하하기 위해서 붙여줬던 별명이에요. 좀 낯설고 좀 이질적인 외양으로 그 언니의 존재를 지우거나 혹은 좀 낮잡아 보려고 하는 의도로 지어진 실제 별명이 공룡이었고, 저는 그때 공룡 동생이었고, 사실은 이제는 우리의 일부가 됐거든요. 그 공룡 동생의 삶이. 그런 어떤 일부가 된 공룡과 공룡 동생을 좀 재정의하고 재점유하는 방식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바꾸지 않고 공룡과 공룡 동생으로 시작하게 된 거고, 쓰레기 섬은 상징적으로는 이 공룡과 공룡 동생이 좀 함께 지나온 시간의 퇴적물 같은 것들이 쌓였다고도 볼 수 있고, 뭐 기억의 파편이라든지
폭력의 흔적이라든지 처리되지 않은 채 좀 썩어가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맺어온 되게 복잡한 관계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인 동시에 이 공룡에게 실제로 가해졌던 더럽다 혹은 냄새난다, 뭐 닿으면 썩는다는 식의 어떤 시선과 낙인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다 지나온 공룡의 일상적인 환경도 현재 좀 비위생적인 것, 관리되지 않는 환경으로 지금 규정되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서 여전히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더러움이 누구의 기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쓰레기 처리가 좀 버거운 어떤 일상은 사실 이 공룡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상이고, 근데 동시에 그의 동생인 재영이한테는 너무 이해할 수 없고 좀 감내하기 어려운 이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쓰레기 섬을 좀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교차하면서 이 둘의 관계에 또 나 있는 어떤 틈을 좀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쓰레기 섬을 짓게 되었습니다. 실험 내용 목표. 너를 통한 나의 말하기, 대신 말하기, 근처에서 말하기, 구분짓기 경계. 관은 공룡 그리고 공룡 동생 사이 혹은 그 주변에 함께 서 있는 존재인데요. 본래는 해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배우분들이 공룡 동생 관에 해설이라는 사람이 그냥 관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과로 이름이 정해지게 된 것인데, 관은 공룡과 공룡 동생이 이 무대에서 겪어내는 이 이야기를 함께 겪어내는 존재로 저희가 상정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공룡 자매랑 되게 정서적으로 밀착된 또 다른 나 혹은 또 다른 곁, 아니면 이 사건을 함께 목격해주는 목격자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공룡 자매가 본인들의 고통스러웠던 어떤 과거를 다시 무대 위에서 겪어내야 할 때 그 당시에 반드시 필요했지만 비어있었던 자리, 돌봄의 자리, 뭐 예를 들어 자신과 좀 처지가 비슷한 뭐 또래라든지, 아니면 좀 그 말에 귀 기울여주는 어떤 어른이라든지, 얘네가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해줄 어떤 어른이라든지, 혹은 그냥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 등등등으로 과가 변모를 하면서 그 당시 비어있던 어떤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역할이 자꾸 체인지되는 장치를 선택했는데, 무대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또 배우 한 명이 쭉 그 드라마를 끌고 가면서 계속 그 몸에 쌓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바톤 터치해서 어떤 비극들을 개인이 견딜 수 있는 크기로 좀 줄이는 작업, 그 크기로 만드는 작업,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재형들 혹은 공룡들이 겪는 비극이 더 이상 좀 혼자 감당되지 않도록 세계를 다시 배치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서로의 구멍을 알아보고 알아차리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선택들을 계속 무대에서 실제로 돌아가면서 해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 이야기가 공룡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언니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니를 소재화하지 않았나? 뭐 언니를 수단화하지 않았나? 같은 죄의식을 가지고 자의식이 되게 과잉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그 주변이 당사자의 말을 전할 때에 뭔가 흔히들 멈칫하게 되고 되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걸 두렵게 만든 어떤 당사자성에 대한 고민, 뭐 재현 윤리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하면서 뭐 당사자의 근처에서 말하기, 뭐 필요한 대신 말하기가 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실험해 보고 싶다, 그런 탐구들로 이제 그 지원서를 썼었던 것인데, 이걸 개작을 하면서 그리고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동안에 깨달은 것이 이 이야기가 언니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말해지지 않는 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중간에 깨달았어요. 그쵸, 언니를 통해야만 말할 수 있는 동생의 이야기. 사실 언니가 겪은 폭력을 동생도 같이 보거나 겪거나 주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언니를 말하지 않고는 이 동생의 삶을 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동생의 이야기가 맞지만 언니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왜곡되지 않게, 편집하지 않고 대상하지 않고 빼앗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신 말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갔다. 기대 효과, 다시 또 생각하기, 이분법 타파, 윤리의 선. 경계선 지능을 가진 그 경계에서 계속 살고 있는, 장애라고도 말하지 않아지고 그렇다고 정상이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는 그 경계에 살고 있는 공룡과 이제 그를 좀 둘러싼 관계 안에서 돌봄이라는 게 과거의 일로 분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동생과 공룡과 공룡 동생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 사랑, 책임, 피로, 죄책감 이런 것이 되게 동시에 계속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사실 태어났다면 좀 필연적으로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의존이나 돌봄이 약간의 개인의 어떤 미덕, 도덕적 과제로 좀 떠밀려서 사회적으로 지지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어떤 소진됨이 분명히 무대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같이 봐주시면서 누군가의 삶이 좀 무너지기 직전에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건 되게 거대한 구조적인 해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순간에 필요했던 건 어떤 한계의 연결 지점이었을 것이다. 돌봄에 필요한 자리가 좀 어디쯤일지를, 그 순간에는 어디쯤이었을지를 좀 관객분들이 같이 사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성실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무대에 올라갈 테니 부디 든든하게 객석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